채널 등록. 당신이 맞는 비행기에 탄 게 확실해요? 승무원이 찌푸린 얼굴로 땀이 번들거리는 레이첼 먼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낡은 후드티에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한 승객이 비웃었다. 마치 장거리 버스에서 막 내린 사람 같군. 레이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화장실 옆 마지막 줄인 30번 줄로 걸어갔다. 하지만 조종석을 지나칠 때 그녀의 조용한 시선은 부조종사의 동작을 멈추게 했다. 몇 분 후 모두가 무시했던 그 소녀는 비상호출로 조종석으로 불려갔다. 비행기는 넓은 좌석과 무료 음료가 제공되는 국제 VIP 비행기였다. 모두가 이사회나 갈래 가는 것처럼 차려입고 있었다. 레이첼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약간 흐트러져 느슨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둥근 안경은 코에 약간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의 카키색 바지는 무릎의 잔디에 무릎을 꿇은 것 같은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차분함으로 자신을 다스렸지만 객실의 사람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맞춤형 블레이저를 입은 여자가 남편에게 몸을 기울이며 비웃듯이 말했다. 누가 그녀를 들여보냈지? 여긴 자선 비행기가 아니야. 남편은 레이첼을 쳐다보지도 않고 커프스 단추를 고치며 웃었다. 다른 승객, 20대의 화려한 시계를 찬 남자가 비웃으며 중얼거렸다. 가짜 티켓일걸. 레이첼은 카펫 위에 조용히 걷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30배프 창가 자리로 미끄러져 들어가 화장실의 웅궁거림 옆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끌어안고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레이첼이 자리에 앉자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서 서류 가방을 상단 짐칸에 넣었다. 그는 레이첼을 힐끗 보고 입술을 비웃듯이 말했다. 이런 비행기에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건 알지? 그의 말은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게 할 만큼 컸다. 여긴 노숙자 쉼터가 아니야. 몇몇 승객이 레이첼의 낡은 후드티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가장자리가 구겨진 사진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젊은 여성이 비행복을 입고 제트기 옆에 서 있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게 뭐야? 내 꿈에 보듯 계속 꿈꿔. 레이첼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고 창문을 바라보며 비행기의 엔진이 웅궁거리기 시작했다. 객실은 판단으로 가득 찼다. 실크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친구에게 말했다. 저 후드티 좀 봐. 중고 가게 쇼핑객을 퍼스트 클래스에 들여보내는 줄 몰랐네. 샴페인을 마시던 친구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 그녀는 도우미일 거야. 그녀는 레이첼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레이첼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열고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페이지는 작은 글씨와 다이어그램,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 건너편의 남자가 그녀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뭘 쓰는 거야? 일기? 친애하는 일기.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잃었어.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레이첼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엔진이 으르렁거렸다. 객실은 비행의 웅궁거림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음료를 주문하거나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레이첼 주변의 분위기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승무원이 그녀의 자리에 멈춰 섰다. 손님, 가방을 좌석 아래에 넣어주세요. 안전 문제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친절하지 않았다.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아래로 밀어넣고 다시 노트로 돌아갔다. 승무원은 레이첼이 반박하기를 기다리는 듯 머물렀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화려한 시계를 찬 남자가 몸을 기울였다. 저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전쟁을 겪은 것 같아. 그의 친구, 긴 귀걸이를 찬 여자가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마 그녀의 전 인생이 들어있을 거야. 불쌍한 것. 레이첼의 턱이 약간 긴장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펜을 움직였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디자이너 코트를 입은 여자가 스카프를 조정하기 위해 일어섰다. 그녀는 레이첼의 반사를 보고 비웃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여기가 배낭여행이 아니라고 말해줬을 텐데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들렸다. 가까이에서 셀카를 찍던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이거 올려야겠어. 그는 레이첼을 확대하며 말했다. 퍼스트 클래스의 경제 클래스 느낌. 전나 잘못된 자리. 레이첼의 손이 노트에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기울여 그의 눈을 맞추고 말했다. 렌즈를 확인해 보세요. 얼룩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거의 부드러웠지만 남자의 미소는 흔들렸다. 그는 소매로 휴대폰을 닫고 중얼거리며 다시 앉아 셀카를 잊었다. 이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열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받고 무시받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기시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자, 다시 레이첼로 돌아가 봅시다.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여자가 복도 건너편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가씨, 여긴 사우스웨스트가 아니에요. 뒤에 앉을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핀스트라이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두 번째 위스키로 얼굴이 붉어진 채 외쳤다. 예산 좌석은 다른 비행기에 있어. 놓쳤나 보군. 객실에는 더 작고 차가워진 느낌이었다. 레이첼은 노트를 닫고 후드티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반사가 창문에 비치며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몇 줄 앞에서 매끈한 점프수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녀는 음모론자 중 하나일 거야. 그녀는 레이첼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다. 아마 그 노트로 세상을 구한다고 생각하겠지.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다음은 뭐야? 그녀가 비행기가 유령이 있다고 말할 거야? 그는 반응을 기대하며 돌아섰지만 레이첼은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바닥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것은 그녀가 날카로운 조종간을 너무 세게 잡았을 때 생긴 초승달 모양의 작은 흉터였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잠시 주먹으로 쥐었다가 다시 풀렸다. 점프수트를 입은 여자는 눈을 굴리며 만족스러운 듯 음료로 돌아갔다. 그때 그녀의 가방에서 날카롭고 끈질긴 삐소리가 났다. 객실 전체가 돌아보았다. 입술이 반짝이는 여자가 가방을 움켜잡고 놀라며 말했다. 그게 뭐야? 그녀는 레이첼이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요구했다. 화려한 시계를 찬 남자가 일어나서 가리켰다. 저게 장치야? 저 여자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승무원이 몇 초 만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업무 모드였다. 손님, 가방을 열어주세요. 레이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좌석 아래에서 가방을 꺼내 열고 오래된 전술 항법 장치를 꺼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군용 인격품 가게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투박하고 구식이었다. 객실은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저게 폭탄이야. 누군가 속삭였다.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어.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승무원의 눈이 커졌다. 즉시 꺼주세요. 레이첼은 재빨리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르자 삐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기기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거의 기계적이었다. 승무원이 가방을 잡고 앞쪽으로 걸어가며 보안 절차에 대해 중얼거렸다. 승무원이 걸어가는 동안 땀으로 얼굴이 번들거리는 폴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좌석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비행기에서는 그런 걸 가져오면 안 돼요. 그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해커인가요? 레이첼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안경을 코 위로 올려 조정하고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남자는 더 큰 소리로 계속 말했다. 이상한 기술을 가진 사람 옆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몇몇 승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첼은 펜을 한 번, 두 번 클릭하고 내려놓았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녀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전화기처럼. 남자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다시 앉았다. 그의 비난은 대답 없이 공중에 남아 있었다. 비행기는 작은 충격이었지만 사람들이 팔걸이를 꽉 잡게 만들 만큼의 난기류를 만났다.
속삭임은 중얼거림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변했다. 그녀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줄무늬 정장을 입은 남자가 모두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비행기 시스템을 해킹했을 거예요. 산호색 매니큐어를 한 여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가짜 용기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죠?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으며 안경은 희미한 객실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승무원이 돌아왔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기장이 당신을 앞쪽으로 부르네요. 그녀는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이첼은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종실로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다. 어떤 시선은 화가 나 있었고 어떤 시선은 두려워했으며 모두가 판단하고 있었다. 조종실 안은 분위기가 달랐다.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관자놀이에 회색 머리가 있는 기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젊은 부기장은 여전히 조종관을 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봤죠? 기장이 물었다. 레이첼은 한 번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패널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경고등을 가리켰다. 압력 센서 오류. 그녀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생 고장입니다. 보조 라인을 확인하세요. 부기장은 마치 뺨을 맞은 듯 눈을 깜빡였다. 기장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무전을 들어 시스템 점검을 요청했다. 부기장은 레이첼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물었다.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가방 끈을 단단히 잡고 뒤로 물러났고 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다. 레이첼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모피가 장식된 재킷을 입은 여자가 귀걸이를 반짝이며 일어나 그녀의 길을 막았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날카롭고 비난하는 목소리로 요구했다. 당신은 승무원이 아니에요. 조종실에 있으면 안 돼요. 여자의 손은 허리에 얹혀 있었고 그녀의 자세는 레이첼이 반박하기를 도발하고 있었다. 레이첼은 멈춰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너무 부드러웠지만 여자를 물러서게 할 만큼의 무게가 있었다. 객실은 더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레이첼은 그녀의 어깨를 지나 슬며시 지나가며 자리에 앉았다. 모피 장식의 여자는 특권에 대해 중얼거리며 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당황으로 붉어졌다. 객실의 분위기는 조롱에서 의심으로 바뀌었다. 난기류가 다시 더 강하게 닥쳤다. 비행기는 흔들렸고 조명이 깜빡였으며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소리쳤다. 그녀가 이랬어요. 그녀가 이유예요. 화려한 시계를 찬 남자가 다시 일어나 레이첼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손가락질을 했다. 거기서 뭐 했어요? 비행기를 망치고 있어요? 레이첼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앉아 좌석 주머니에서 냅킨을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펜은 빠르게 움직이며 선과 화살표, 비행기의 공기 흐름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지금까지 조용했던 그녀 옆에 연세든 여성이 몸을 기울였다. 그게 뭐니, 얘야? 그녀는 친절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레이첼은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예요? 그녀는 말했다.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요? 노인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객실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냅킨을 보고 그녀의 집중을 보았고 그것은 그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시계를 찬 중년 남자가 두 줄 앞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스카치를 흔들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속하지 않은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독이 있었다. 이건 VIP 비행이지 과학 박람회가 아니에요? 주변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만한 표정을 지었다. 레이첼의 펜은 느려졌고 그녀의 손가락은 펜을 꽉 쥐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날개 모양의 금속 핀을 꺼내 트레이 테이블에 놓았다. 그것은 긁히고 낡았지만 항공을 아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 남자의 눈은 그것을 보고 그의 미소는 잠시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당신은 기념품을 모으는 건가요?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핀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뭔가를 그리고 있어요. 광택 있는 입술을 가진 여자가 큰 소리로 비난하며 말했다. 그게 뭐죠? 어떤 계획인가요? 줄무늬 정장을 입은 사업가는 일어나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스파이예요. 제가 말하는데 아무도 훈련받지 않고는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그는 승무원을 향해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묶어야 해요. 우리가 착륙할 때 경찰을 불러요. 그 승무원은 전화에 손을 얹고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사라졌다. 레이첼은 계속 스케치하며 펜은 안정적으로,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다. 그녀는 냅킨에 무언가를 적었다. 압력 손실 모드. 3. 내가 어떻게 하는지 묻지 마세요. 그녀는 그것을 접어 노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 승무원에게 주세요. 노인은 그것을 생명줄처럼 쥐고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복도 중간쯤 노인은 발이 가방에 걸려 넘어졌다. 냅킨은 바닥으로 떨어져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근처에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다이어그램을 보고 웃었다. 이게 뭐예요? 예술과 공예인가요? 그는 객실해 보이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나 봐요. 몇몇 승객들이 웃었지만 노인은 냅킨을 다시 잡아당기며 얼굴이 붉어졌다. 중요해요.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계속 걸으며 냅킨을 가슴에 붙잡고 있었다. 레이첼은 자리에서 그녀의 손을 고정한 채 노인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눈으로 지켜봤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뭐든 믿겠네요. 레이첼의 손가락은 무언가를 잡고 싶어 하는 듯 떨렸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비행기는 다시 흔들렸고 머리 위에 수납함이 삐걱거리는 깊은 진동이 있었다.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다. 폴로 셔츠를 입은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이건 그녀의 잘못이에요. 그녀가 거기 올라간 이후로 비행기가 망가지고 있어요. 산호색 매니큐어를 한 여자는 이제 그녀의 전화를 레이첼에게 겨냥하며 촬영하고 있었다. 이걸 올릴 거예요. 그녀는 두려움과 흥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이 비행기에 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레이첼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접혀 있었고 그녀의 눈은 앞좌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노인은 돌아왔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차분했다. 그들이 보고 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레이첼은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기대었다. 난기류가 가라앉자 승무원이 음료가 담긴 쟁반을 들고 지나갔다. 그녀는 레이첼 근처에 멈춰서 호기심 같은 것으로 눈을 깜빡였다. 당신은 겉모습과 다르군요. 그렇죠? 그녀는 거의 혼잣말로 말했다.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손목으로 가서 낡은 가죽 팔찌를 조정했다. 그것은 긁히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키에 희미한 상징, 날개와 별이 새겨져 있었다. 승무원의 눈은 그것에 잠시 머물렀다가 급히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나갔지만 여자가 등록 채널 이름 없음을 말하기 전이었다. 벨벳 블레이저를 입은 여자가 눈치챘다. 그녀 손목에 있는 건 뭐지?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코드 같은데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건가? 기내가 다시 술렁였고 속삭임이 불길처럼 번져졌다. 레이첼은 손을 소매 안으로 숨기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어깨는 다음 타격에 대비하듯 곧게 펴고 있었다. 승무원이 케이블 타이를 들고 돌아왔고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손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레이첼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논쟁하지 않았다. 단지 안경 너머로 승무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보조 라인을 확인해 보세요. 알게 될 겁니다. 승무원은 그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멈칫했다. 기내는 이제 목소리에 혼란이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소리 지르며 답변을 요구하고 레이첼을 제압하라고 요구했다. 사업가는 보안 위협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반짝이는 입술을 가진 여자는 여전히 촬영하며 마치 리얼리티 쇼에 출연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마치 비행기를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가 뻣뻣한 자세로 일어나 연설하듯 기내에 말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안전과 독점을 위해 돈을 지불했고 이제 명백히 위험한 사람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그녀는 레이첼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떨었다. 그녀는 우리와 다릅니다. 기내는 동의의 속삭임과 끄덕임으로 가득 찼다. 레이첼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트레이 테이블 위에 있는 날개 모양의 핀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어 손가락 사이로 돌린 후 테이블 가장자리에 완벽하게 맞춰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여자의 말보다 더 컸다. 그녀 옆에 앉은 노부인은 약한 손을 움직여 레이첼의 팔을 잡았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레이첼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끄덕임을 주었고 눈은 핀에서 떠나지 않았다. 트위드 재킷을 입은 남자가 그의 코 위에 안경을 얹고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다. 그녀가 가진 장치를 찾아봤습니다. 그는 자만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용 등급입니다. 민간인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향해 눈을 좁혔다.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냥 무작위 승객이 아닙니다. 기내는 그녀가 무너질 것을 기다리며 조용해졌다. 레이첼은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저는 아무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려는 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천 속에 숨겨진 칼날처럼 날카로움이 있었다. 트위드 남자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손에서 미끄러졌다. 레이첼 옆에 앉은 노부인은 그녀의 팔을 꽉 쥐었고 작은 몸짓이었지만 방패처럼 느껴졌다. 레이첼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나왔다.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여러분, 기장입니다. 저희는 사소한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차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내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그 남자는 믿지 않았다. 통제하고 있다니. 그녀 때문이잖아. 그는 레이첼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녀가 이 모든 걸 일으킨 장본인이야. 레이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 옆에 노부인은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잘하고 있어요, 아가. 레이첼은 작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진짜 표정이었다. 비행기가 안정되자 10살도 채 안 된 어린 소년이 레이첼 앞 좌석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눈은 넓게 뜨였고 아직 기내의 잔혹함에 물들지 않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당신 조종사예요? 그는 긴장을 뚫고 목소리를 냈다. 그의 옆에 있는 여자, 아마 그의 어머니인 듯한 사람은 그를 뒤로 당겼다. 그녀와 얘기하지 마.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속삭였다. 하지만 레이첼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비행했었어. 그녀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소년의 얼굴은 빛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끌어당기며 낯선 사람과 문제에 대해 중얼거렸다. 레이첼은 다시 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하지만 소년의 질문은 차가운 기내의 작은 불꽃처럼 남아 있었다. 줄무늬 정장을 입은 남자는 비웃었다. 예전에 비행했다고? 그래, 나는 대통령이야. 그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레이첼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손바닥의 흉터를 스쳤다. 마치 아직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기억을 간직한 듯. 비행기는 착륙을 시작했고 엔진의 소음은 이제 안정적이었다. 기장이 나왔고 이는 드문 일이었다. 그는 레이첼의 좌석 앞에 서서 상급자를 대하는 듯한 자세로 말했다. 여러분, 그는 기내의 소음을 뚫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의 결함을 식별하여 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녀에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는 레이첼을 바라보며 작은 끄덕임을 주고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기내는 이제 조용했지만 그것은 친절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잔혹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산호색 손톱을 가진 여자는 손을 바라보았고 화려한 시계를 찬 남자는 창밖을 응시했다. 반짝이는 입술을 가진 여자는 빠르게 휴대폰으로 영상을 삭제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분위기는 달라졌다. 기내는 조용했고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인 듯 했다. 세 대의 검은 SUV가 터미널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들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박였다. 승객들은 술렁이며 속삭였다. 저들은 그녀를 위해 온 거야. 사업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제 그녀는 큰일이야.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분명 범죄자일 거야. 문이 열리고 FBI 요원이 탑승했다. 그의 옷은 깔끔했고 배지는 빛났다. 그는 곧장 레이첼의 자리로 걸어가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손님, 그는 배지를 내밀며 말했다. FBI 특수부서입니다. 에고싱쥐에게 경례합니다. 레이첼은 어깨에 배낭을 메고 작은 끄덕임을 주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요원을 지나쳐 놀란 기내를 지나 제트웨이를 내려갔다. 레이첼이 제트웨이에 들어서자 훈련을 갓 마친 듯한 젊은 승무원이 문에서 망설였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꽉 쥐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손님, 잠시만요.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레이첼은 약간 돌아서며 승무원의 눈을 마주쳤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가 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침묵한 제트웨이를 가로질렀다. 레이첼의 입술은 살짝 움직였지만 미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에 가까운 무언가였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어갔다. 그녀 뒤에서 승객들은 그들의 얼굴에 죄책감과 경외가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젊은 승무원은 이제 클립보드를 안정적으로 들고 마치 레이첼의 조용한 강함이 그녀에게 전해진 듯 했다. 기내는 여전히 조용했고 순간의 무게가 가라앉고 있었다. 결과는 빠르게 찾아왔다. 반짝이는 입술을 가진 여자는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올린 조각들이 그녀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비난하는 댓글로 넘쳐났다. 그녀의 팔로워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이 줄어들었다. 레이첼의 체포를 가장 먼저 요구했던 사업가는 다음 날 회사 이사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행기에서의 그의 행동이 보고되었고 그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고되었다. 화려한 시계를 찬 남자는 그를 조롱하는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스폰서십 계약을 이뤄었다. 산호색 손톱을 가진 여자는 그녀의 사회적 서클에서 사라졌고 다음 갈래 얼굴을 들이밀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졌다. 레이첼을 스파이라고 비난한 트위드 재킷을 입은 남자는 그가 자랑하던 정부 계약에서 조용히 제외되었다. 모피 트리밍 재킷을 입은 여자는 그녀의 자선 행사 초대장이 줄어들었고 그녀의 이름은 잘못된 종류의 소문에 오르내렸다. 그들은 다시는 레이첼과 마주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이미 그들의 일을 해냈다. 레이첼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랑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터미널을 걸어나갔고 운동화는 반짝이는 바닥에 조용히 스쳤으며 후드티는 여전히 빛바랬고 안경은 여전히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SUV 중 하나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조용했으며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친절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단지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터미널에 들어섰을 때 요원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들의 손은 옆에 있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레이첼은 차에 올라타 가방을 좌석에 놓고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비행기는 여전히 저 멀리 수평선의 작은 점으로 남아 있었다. 차가 출발하자 레이첼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잠시 사진을 들고 비행복을 입은 젊은 여자의 이미지에 엄지손가락을 스쳤다. 그녀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할 것처럼 벌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레이첼은 사진을 다시 넣고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세상은 그녀를 판단하고 조롱하거나 부수려 했지만 그녀는 말이나 분노가 아닌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 순간 증명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실패했다.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내 슬픔, 배신, 그리고 마침내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걷기 위해 팔로우를 눌러주세요.